모든 것 힐링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힐링류는 가슴에 따뜻해지는 이야기들과 늘 함께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이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 국가대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 삶 자체가 감동과 힐링인 분인데요. 로봇 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잠깐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운동선수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학교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는 학교도 있었고, 해외 시합을 나가면 시험 날짜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체육 시험 시간 때 축구 드리블을 봤는데 못한다고 빵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한번 택해보자 해서 그날로 교복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저런 평범한 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뜨니까 안 되던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해서 내친 김에 대학도 한번 가볼까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세진아, 대학 가려면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떼고 가자. 그래서 일반 수시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만 15살 최연소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서요. 나이도 어린데 과연 적응을 잘 할까? 지난 학기에 6과목 중 4과목을 A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남들이 저를 쳐다만 봐도 시비 거는 쌈딱 엄마, 그리고 장미란 선수같이 든든하고 힘 좋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독특하게 배웠는데요. 스케치북 2개에 2가지의 단어씩을 배웠어요.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세진아, 어차피 너가 커서 들을 말이라면 지금 너의 가슴 속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게 좋아. 너가 이것이 연습이 된다면, 너의 귀에 약을 바르는 게 연습이 된다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너에겐 약이 될 것이고, 너가 이것이 연습이 안 된다면 그 어떤 말도 너에겐 독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니 귀에 약을 바르고 살자. 그거를 4살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결혼이 외모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가더라고요. 누나가 매형하고 결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내 동생을 업고 목욕탕에 갔다 와라 였는데, 매형이 콩깍지가 씌었는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그랬대요. 절대 내 동생 땅바닥에 내려놓지 마라. 우리 엄마가 정말 싫어한다. 갔는데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갔는데 안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좀 그렇잖아요. 하고 매형 저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안 돼, 다쳐. 너네 누나 절대 내려놓지 말래. 매형, 저 사실 수영선수예요. 안 빠져 죽어요. 그렇게 저를 이뻐하는 매형도 생겼고요. 누나가 얼마 전 이사를 갔는데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언제든지 엄마랑 싸우면 누나 집에 와서 편히 쉬라고 그렇게 제 방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운동이 좀 빡셌거든요. 엄마가 드디어 얘가 좀 많이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시는데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는데요. 50m 완주도 못하는 이만한 아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완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물에 딱 들어갔는데 눈 뒤로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터치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걷는 연습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후회했었어요. 왜 나는 못 걸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손에 나팔을 지어주시면서 세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제 꿈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제가 되게 다양한 것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승마, 라틴 댄스, 드럼, 마라톤, 등산, 스키 되게 다양한 것에 도전한 이유가 돈이 많아서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오늘, 바로 내일 꼭 하게 해주셨어요. 내일 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용기 잃을까 봐 그러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가 그만두고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닉 부이치치와 함께 토크쇼를 했었는데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처음 자신이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어요. 그게 제가 수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재활운동으로 가장 부상도 없고 무리도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를 물에 던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했던 수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겐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수영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딱 한 단어로 자유로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는 것과는 달리 물에 내 몸을 맡기고
가고 싶은 대로 팔 한 번만 저으면 갈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영 선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기간에 근육을 쓰는 운동인데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이것을 함께 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수영을 하고 그냥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팔티를 입고 5kg 납덩이를 메고 낙하산을 메고 14km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언제 나에게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 파도가 너무 힘이 있다면 그 파도를 타고 넘겠지만 그럴 힘이 없다면 파도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먼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파리 때문에 한동안 많이 아팠었는데요. 8월 10날 통영에서 5km 원형 시합이 있었어요.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5km, 10km 수영인데 그거를 도전을 했습니다. 딱 물에 들어가는데 해파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이 한마디와 함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처음에 시합장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과 눈빛으로 쟤 뭐야? 쟤 할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파리를 몸에 칭칭 감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세요. 저는 지금 15년 11개월을 살았고요. 다음 달이 제 생일입니다. 9월 17일은 제가 미국 뉴욕으로 10km 원형 종목에 도전을 하러 갑니다. 최연소이고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나가는 시합이라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내일을 살게 하는 원료이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IOC 의원이 되는 게 꿈인데요. 물론 돈도 많아야 되고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순수한 이유는 태극기.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갔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이 시상식 하는 장면을 떠올렸는데 애국가와 태극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서 울고 있는 제 등 뒤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고 하면 언제나 늘 태극기가 달려있어요. 가끔씩 어렵다고 거꾸로 다시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 하면 꼭 태극기와 애국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저의 좌우명은 세상을 기대하는 아이가 아닌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 쏟았다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나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힐링 스토리의 주인공 세진 군과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에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풋풋한 새내기 대학 생활은 어떤지 대학 생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처음 대학 들어갈 때 제 로망이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캠퍼스를 걷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과제하랴, 레포터 제출하랴 정신이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달빛 보면서 하교하고 그러는군요. 그래도 표정이 참 밝아요. 예, 근데 너무 의젓해서 뭐 웬만한 대학생보다 더 의젓하고 뭐 어른이 다 된 것 같아요. 철없는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제 대학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세진 군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고 배우는데
처음 제가 수영장에 갔을 때 네. 이렇게 저영아 다리 이상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영장에 가면 나 저영아 책에서 봤다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더 친하다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운동하러 가끔 수영 다니는데 30분만 해도 오후 일정이 다 꼬이고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세진군은 워낙 고된 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체력이 좀 쌓인 모양이에요. 네, 정말 열심히 네. 했기 때문에 체력이 쌓였는데 독한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네. 잠이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잠 못 드는 밤이 많군요.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고 했는데 종목이 수영도 많잖아요. 정확히 어떤 종목에서 저는 주로 활동을 하는지. 경영이라는 자유형, 배영, 평영, 네. 접영이 있는 종목에서 하는데 네. 저희 주종목은 자유형 장거리입니다. 자유형 장거리.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나이는 우리 나이로 17살이에요. 네. 흔히 얘기하면 사춘기인데 네. 이거 대학 가서 사춘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어떻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춘기다 하면 막 질풍노도의 시기, 네. 방황하는 시기라는데 우선 바쁘니까 그럴 시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도 가끔씩 이렇게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엄마랑 티격태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저희 집이 저녁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네.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서로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엄마,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이건 하기 싫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금방 풀리더라고요. 오늘 쌓인 감정을 내일 풀지 않아요. 바로 오늘 풀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많잖아요. 저녁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서로 쌓인 걸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섭다는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혹시나 세진 군도 반항을 해본 적이 있는지, 내 인생을 돌이켜서 가장 큰 반항이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말로 엄마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네. 정말 저희 엄마에 감사했던 거는 한 번도 혼자 해보라고를 안 하셨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엄마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면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늘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히 엄마한테 그렇게 반항해 본 적은 없었는데 방 안 치운다고 반항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죠. 예, 전 아직도 혼나요, 엄마한테. 힘든 훈련과 공부 속에서 또 오히려 배려보다 또 더 엄격한 또 관리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수업도 빼주고 배려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가 봐요. 처음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교수님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그래 알았어 이러는데 운동부를 하기에는 너무 자주 나오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학부생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수영 시합 다녀올게요 했더니 너 선수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네. 남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남에게 맞춰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나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린 나이지만 10대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 주시고 받은 사랑을 또 사회에 돌려주는 많은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엔 고무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경동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동생이 2명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지내요.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을 결연 가정이 되고 또 넬디라는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다른 방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우연히 컴패션이라는 곳에 사진전을 놀러 갔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 나도 후원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를 후원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셔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구 반대편에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한 아이와 결연이 된 거예요. 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무당한테 맡겨서 무당이 아이의 다리에 대나무 이파리를 감싼 거예요.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의 첫 번째 기도가 나는 형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튼튼한 다리가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넬디의 사진을 받았은 날 너무 많이 깜짝 놀랐어요.
내 다리와 똑같다. 내 의족을 가져다 주면 이 아이가 걷지 않을까 해서 제 다리를 들고 넬디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찾아가서 넬디 다리에 딱 갖다 댔는데 발 사이즈까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저의 의족을 끼고 축구를 네. 하고 있어요. 정말 큰 기적이네요. 정말 형이 생기고 다리가 다리가 생긴 생기고. 거잖아요. 네. 지금도 편지 자주 해요? 네, 가끔씩 편지가 오긴 하는데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 받았던 편지 한 통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어요. 네. 세진 군이 이야기해 준 것뿐만 아니라 뭐 국제 마라톤 5km 완주하고 받은 수익금을 또 기증하고 그 외에도 뭐 리프트 차량을 장애인 네, 학생들에게 10km 마라톤도 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받은 수익금을 또 많은 곳에 돌려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세진 군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의 아버지께서 엄마에게 늘 하셨던 말이 6일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남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만날 때까지 늘 그렇게 6일, 7일 중 하루는 남을 위해 사셨는데 그렇게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오늘날에 정말 세진 군이 이렇게 사랑과 용기와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준 한 분이 계시죠. 오늘 객석에서 함께 얘기 듣고 계신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 모셔서 얘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어머니께서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대전 국가기록원 어머니의 시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전시이길래 어머님의 그 기록이 근대사에 이제 한국의 어머니를 이제 위대한 네. 어머니를 선정을 하셨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 어머님, 전태일 열사 어머님, 그리고 음악가 정트리오 어머님, 그리고 부족한 집안 저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세진이와의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과 네. 영상과 편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게 됐어요. 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요. 세진 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이야기 듣고 싶은 분은 사실 어머니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세진 군도 얘기를 해줬지만 처음 병원에 이 아이 걸을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가셨을 때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 정말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슬펐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 등에 매달려 있는 내 아들이 엄마가 흐느끼는 그 모습이 첫 좌절이 되지 않을까. 내 아들은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서 눈물 콧물은 떨어지지만 흐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신발을 사서 세진이에게 늘 보여줬어요. 그 신발은 지금도 저희 집 가면 현관에 제일 먼저 들어올 때 볼 수 있게 전시를 해놨어요. 네. 사실 아이가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일어날 때마다 넘어뜨리고 일어날 때마다 넘어뜨리고 그 과정이 어머니께는 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세진 군보다도. 말 못하죠. 누군가가 제 심장을 꺼내서 소금을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식이 넘어질 때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와. 얘가 예전에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좀 울보였군요. 네, 굉장히 많이 우는 아이라서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너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다치지 않아야 된다. 너가 아무리 잘 걸으면 뭐하니? 한순간에 계단에서 넘어지면 다치면 어쩌니? 그러니 연습을 하자. 우리는 넘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라서 아. 잘 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네. 이제 배웠으니까 네. 아이에게 그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노력이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네. 수 없을 것 같지만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울어주는 거, 울고 기도해주는 거.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안 우는 거.
저는 장롱에 머리 박고 울어요. 장롱에 머리 박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 될 거다. 노력은 저보다 세진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세진이가 마라톤을 할 때는 세진이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서 이 밑에 가의족을 붙여서 세진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목발을 짚고 그렇게 마라톤을 해줘요. 세진이가 승마를 하면 같이 하고 공부를 하면 같이 하고, 저희는 또 가족이 밴드를 하기 때문에 네. 세진이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세진아 너가 이 기타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잠깐 있는 곳에 간다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넓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감동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좋다고 기타는 배워두면 좋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셨네요. 그런 거 피아노 또는 기타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비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엄마들이 그러세요. 야, 봤냐?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집에 보낼 거야. 저 집 엄마가 애 다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하시고, 너 쟤랑 놀지 마.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세진이한테는, 우리 세진이는 뱃속에서 좀 아팠던 거예요. 뱃속에서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모습보다는 우리 아이와 저 아이의 장점만을, 내 아이의 장애가 아닌 장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도 약을 바르고 귀에도 약을 바르고 가슴에도 약을 바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독한 얘기들을 못 할 텐데 말이죠. 그럼요. 예. 오늘 뭐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용기와 힘이 됐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진 군이 이렇게 밝고 똑똑한 이유를 어머님은 뵈니까 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